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오는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3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 사천 남해하동 선거구 후보들은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젠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경신했습니다. 전체 투표율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부 경남 후보들의 막바지 유세전도 치열했습니다. 서부 경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일 오전에는 상가가 밀집한 진주의 한 전통시장의 2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직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까지 다치게 한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커졌다고 호소하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건 기자와 짚어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총선 본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말을 기점으로는 서부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될 예정으로 봄나들이 인파가 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주의 핫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후보들의 발걸음이 더 바빠졌습니다.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횡무진하고 있는데요. 사천남의 하동 3명의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열심히 하겠다며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진성 기자가 후보들의 유세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선거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8일, 사천남의 하동 후보들은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사천남의 하동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만큼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지만 후보들의 선거 유세전은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후보는 이날 오전 고향인 하동에서 주민을 만났습니다. 정량면의 농산물 유통센터와 인근 농장을 찾아 수확 작업을 하고 있는 주민과 함께했습니다. 재 후보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엔 꼭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투표해야 바뀔 수 있습니다라는 호소인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민망할 정도로 오히려 유권자분들께서 제게 그렇게 호소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는 말보다는 더 발로 뛰어야 되겠다. 재 후보는 마지막 날 선거 운동인 9일 사천과 남해 하동 모두를 누비며 총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는 사천 동지역과 읍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을 돌며 시민과 소통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소 후보는 지역 발전을 제대로 해낼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자신이 반드시 그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지역 발전을 또 걱정하시고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 하는 그런 또 주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선거는 정말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을 위한 선거입니다. 저 서천을 선택하셔서 심부름도 많이 시키시고. 소 후보는 유세 마지막 날 사천 남해 하동 곳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소속 최성하 후보는 하동과 사천에서 유세 차량 행진과 도보 유세를 함께 펼쳤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사천읍 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을 만났습니다. 무소속 후보로서 펼쳤던 힘든 유세전을 떠올리며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4월 10일 저 최상하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사천읍과 삼천포에 집중하며 사천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3자 대결로 예측이 어려워진 사천 남해 하동 선거. 유권자의 선택을 앞두고 막바지 선거운동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에 1,380만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향한 유권자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진주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 후보들도 막바지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은 31.3%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총선의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약 12.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6.7%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하동이 46.29%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후 산청과 남해, 함양 등 순으로 이어졌으며 사천에서는 34.16%, 진주에서는 32.2% 정도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에 전체 투표율 역시 높아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번 총선에 갖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다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거 제일 먼저, 특히 우리 산청 지역에는 진주하고 너무 인접하다 보니까 모든 상권이 진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생각해가지고. 뜨거운 선거 열기 속 진주 지역 후보들의 유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주갑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혁신도시와 평거동, 진주역 일원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후보는 오전 출근 인사 후 선거구 내를 차량으로 순환하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진주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후 초전동에서 유세차 총력전을, 강민국 국민의힘 후보는 오전 전통시장 유세 후 동지역 순회를, 김병규 무소속 후보는 중앙시장 유세 후 초전동 일원에서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기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신성범 국민의힘 후보는 합천 지역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유세 활동을 가졌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총력전에 들어간 각 지역 후보들. 뜨거운 열기 속에 저마다 지지를 호소하며 결승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진주 지역 총선 후보자에 대한 출처 불분명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된 사안과 관련해 위반 혐의자들이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조치됐습니다. 경남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는 지역의 SNS와 단톡방 등에 올라온 게시물이 미등록 여론조사 내용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지난 3일에 이어 4일과 8일 관련자 9명에 대해 사안에 따라 수사자료 통보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부 경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일 오전에는 진주의 한 전통시장의 2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7일 오후 12시 40분쯤에는 남해군 미조면에서 낚시 어선이 전소되기도 했는데요. 서부 경남 화재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솟아오르는 연기와 함께 붉은 화염이 창밖으로 넘어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욱한 연기. 8일 오전 10시 10분쯤 진주시 수정동 소재의 한 전통시장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조각이 돼 날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점퍼 위에 천막이 아니었다면 유리 조각을 맞았을 거라며 아찔했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리가 뭐 깜짝실이 탕풍 소리가 나면서 유리가 팍 튕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튕기고 또 튕기고 해가 그래 놀래서 쳐다보니까 내가 불이 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0여 분 만에 초진에 성공했습니다. 또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소방서 추산 약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미확인 단락 등 정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경찰과 국가수, 소방이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은 방화로 의심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40분쯤에는 하대동 소재의 다가구 주택 옥상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옥상 마감재 일부와 냉장고 등이 소실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12시 40분쯤에는 남해군 미조면의 한 항구에 정박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해경과 소방에 의해 약 1시간 30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7.9톤급의 낚시어선 한 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미 배터리실 인근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자 증언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쯤 진주 주약동 철도문화공원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잔디 100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장난을 하다 발화됐다는 아이들의 진술과 신고자 증언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조교일 진주시장이 수정동 소재 전통시장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화재 보고를 받은 직후 현장을 찾은 조 시장은 인근 점포 상인들의 피해를 확인하고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조 시장은 이어 시장 상인회와 면담을 갖고 전통시장 대형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됐던 사전투표. 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남에서도 30%가 넘는 유권자가 참여했는데요. 분위기를 반영하듯 진주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사전투표를 마친 누리꾼들의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한 글쓴이는 4년 동안 진주의 발전을 위해 일해줄 국회의원을 뽑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누리꾼들은 자신도 투표를 하고 왔다며 댓글을 통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투표장 방문 경험단을 덧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일 때문에 바빠 틈이 안 났다며 본투표인 10일을 기약했습니다. 남해군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글쓴이의 고객. 글쓴이는 고객의 아버지가 고향인 남해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마땅한 요양원이 없어 올 수가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두 곳의 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했지만 대기 중이고 식구가 모두 일하는 상황이어서 직접 모실 수도 없다며 자세한 상황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구가 비슷한 타 지역보다 요양원 개수가 적다며 남해의 노인 복지가 열악함을 강조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노인에 대한 남해군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글쓴이의 글에 공감했습니다.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는 닭꼬치. 상인들이 올밤 야시장이 그려진 앞치마를 메고 굽기를 확인 중인데요. 지난해 매주 2,000명이 넘게 찾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던 올밤 야시장. 올해도 지난 6일 개장한 가운데 진주시 공식 SNS에 관련 정보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은 주말 저녁을 기다리고 있다며 방문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한편 올밤 야시장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되며 음식과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8일 우주 분야 기업들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을 맺은 곳은 주식회사 워커린 스페이스, 솔탑, 에이블맥스, 메이사 플래닉 등 우주 분야 기업들로 이들은 앞으로 우주 분야 신규 투자와 전문 인력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진주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진주시는 각 기업들이 우주 개발과 초소형 위성 연구 개발, 설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공급, 위성 데이터와 AI 접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주 분야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이라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사천시가 올봄 신수도를 찾는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수도는 섬 전체가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몽돌 해수욕장과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추섬 휴양지, 오토 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천시에 따르면 신수항이 최근 정비 공사를 마친 데다 섬 전체가 트레킹 코스로 각광받고 있어 봄을 맞아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주에서 한 남성이 편의점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일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당시 여직원과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이 크게 다쳤었는데 이후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김윤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이 50대 남성 당시 폭행을 말리다 골절상을 입고 봉합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A씨는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는데요. 호소문에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 병원이나 법원 등에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회사도 퇴사를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 전화 한 통 없이 이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면서 다시는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역시 폭행을 당했던 여직원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당시 아르바이트생 B씨는 이 최근 X 계정에 왼쪽 귀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적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는데 이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사태를 만든 피고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금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연히 두 사람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피고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피고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탄원서는 8일 오후 4시 기준 진주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진주 여성회 등 이 전국 여성 시민단체 226곳 총 4만 1,360여 명이 동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인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해자들의 다친 몸과 마음이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진주시가 폭행당하던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돕다가 다친 50대 남성을 의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50대 남성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해 모범 시민상을 전달하며 의상자 지정도 준비 중입니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보상급 지급과 함께 의료급여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주의 핫 이슈 시간입니다. 총선 본선거일이 포함돼 있어 바쁜 한 주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 주말을 기점으론 서부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될 예정이니 봄나들이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4월 둘째 주 서부 경남 주요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변해줄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망의 본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고 투표소는 각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 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서부 경남 각 지역 주요 일정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엔 진주, 순천, 고흥 지역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들의 우정 한마당 행사가 금오지 야외 무대에서 열리고요. 토요일 진주성에선 제431주년 창렬사 제안과 추모 행사, 관련 마당극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 일요일엔 족구와 테니스 등 각종 체육 행사가 개최됩니다. 사천 지역은 금요일에 비토섬 별주부전 축제가, 일요일엔 사천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개최되는 등 각종 대회와 축제로 채워집니다. 다음은 남해 일정입니다.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금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토요일엔 남해서면 다락론 마라톤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고 같은 날 남면 면민체육대회가 남면 공설운동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하동에선 나파랑 어촌 친화력 증진 사업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가 금요일 군청 상설회의장에서 열리고요. 토요일엔 악양 상계초 통합 총동창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산청은 동일보감촌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할 전망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이 처음으로 개최되고요. 같은 기간 산청 흑돼지, 산나물 페스타도 열려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걸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함양 소식입니다. 금요일엔 제27회 경상남도 여성 게이트볼 대회가 스포츠파크 1구장에서 열립니다. 같은 날 아니면 항일 독립지사 사적공원에선 제117주기 노은규 의병장 추모 제향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주의 핫이슈 하준입니다.
진주시가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시행하는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제 사업을 공모합니다. 올해 규모는 진주시 주민 참여 예산 21억 원 중 5천만 원으로 시설 개선 사업 1,000만 원 이내,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 공모는 5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합니다. 사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바다 케이블카를 비롯해 사천시 실내 수영장,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견 접수 방법은 공단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가능합니다. 접수된 의견은 적격성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화한 봄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까요. 여느 때보다 봄철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빛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사천 9도, 남해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종일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세종 9도, 광주 11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양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시각은 밤 9시 46분, 간조시각은 오후 3시 24분 예상됩니다. 서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